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도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물건을 보러 나와 있습니다. 입지는 상당히 우수한 입지이고요. 숭실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역이 도보로 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임차 수요는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가구 주택 바로 앞에 이렇게 전통시장이 있다 보니까 나와서 식사를 한다거나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는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다가구 주택은 이 조그만 골목길로 들어가는 다가구 주택인데요.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차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는 진입로이고요.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보입니다. 이 길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요. 대로 되어 있는데 저 안쪽에 주택이 서 있는 부지와 같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을 통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앞에는 이런 문이 있습니다. 이 문에 보면 플로레마라는 이런 간판이 있고요. 이 주택의 이름이 플로레마인 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오면 여기 앞에 있는 주택이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이고요. 이렇게 조그만 길목을 따라 들어가면 왼쪽에 출입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출입문까지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는 무인택배 보관함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보이고요. 이쪽으로는 계량기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가 잠긴 호실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전부 다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쪽이 흡연실이네요. 흡연실이 이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기 계량기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길을 따라 들어가면은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출입문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출입문 왼쪽에는 이렇게 우편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편물을 보면은 또 회수 안 해가는 호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이 안쪽으로는 아직 건축 자재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건물이 2021년식 건물이고요.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마 그때 자재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아요. 정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이고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부로 들어오면 지금 현재 이 카메라도 작동 안 하고 있고요. 여기 안쪽에 보면은 또 폐기물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하실은 없네요. 지하실은 없고 반계단 올라오면은 바로 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4개 다 원룸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03호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네요. 아마 이 호실은 지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을 보면은 거미줄도 있고 복도가 상당히 좀 지저분합니다. 건물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층도 1층과 동일하게 총 4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은 공동 주방이 있는 층인 것 같은데요. 302호가 최초의 공동 주방으로 설계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여기 302호가 최초에 아마 공동 주방으로 되어 있던 것 같고요. 도면을 보면 내부의 계단을 통해서 아마 지금 4층에 별도로 구성되고 있는 그 다락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층도 이렇게 원룸이 4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내부 마감은 페인트로 했습니다. 깨끗하네요. 깨끗하고 4층. 4층 부분은 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401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는 아마 302호와 연결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면을 보니까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창고가 위치해 있고 화장실도 별도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401호는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호실보다는 면적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물건은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위반건축물은 옥탑층 8.9제곱미터와 그리고 옥탑층에 또 판넬로 확장한 부분 7.26제곱미터가 지금 위반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5제곱미터가 위반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상가가 없는 다가구 주택이라 대출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물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실에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분명히 다가구주택 분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경매 사건 번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23880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63-7번지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43평 정도 됩니다. 건물의 면적은 75평 정도가 되고요.
감정가는 16억 4천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20% 낮아진 금액인 13억 1,700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라 한번 유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43평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후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현황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전원 대항력 없는 상황이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 보증금을 보니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 임차를 놓은 호실도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 1억에 월세 7만 원, 보증금 3천에 월세 40만 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임대료 수준도 상당히 괜찮은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잠시 후에 제가 수익률까지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 설정 이하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이고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신 분이 한 6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도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권리상 문제가 없는 경매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 영상에서 302호 부분이 공동 취사장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뭐가 조금 이상해서 세움터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아 봤습니다. 발급을 받아 보니까 302호와 301호가 최초 준공 당시에는 이렇게 한 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에 이 부분을 벽을 막아서 302호와 301호 이렇게 두 개 호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공동 취사장은 지금 현재 304호가 위치해 있는 부분이 예전에 공동 취사장으로 준공을 받았던 위치입니다. 감정평가서에 있는 도면을 보고 도면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세움터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장 영상을 봤을 때 진입로가 상당히 좁아서 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 구조였는데요. 내부를 봤을 때 주차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왜 주차장이 없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건물이 부설 주차장을 설치를 했다면 부설 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 비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설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주차 면제를 받았는지도 확인을 꼭 해봐야 되겠죠. 저도 현장을 가서 뭐가 상당히 이상해서 관련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관련 법령 19조를 보면 부설 주차장의 설치 및 지정이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19조 5항을 보면 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등 부설 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에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 주차장의 설치를 가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부합이 될 때에는 부설 주차장을 돈을 납부하는 걸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이겠죠. 그럼 여기서 대통령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을 보니까 8조에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서 해당 토지가 자루형 토지로 되어 있고 차량 진출입이 전혀 불가능한 토지여서 이 법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 설치 면제를 받았고요. 그 당시에 일정 부분 지자체에다가 돈을 내고 주차장 설치에 가름을 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현장에 가서 내가 평소에 보던 주택과 다르다, 구조와 다르다라고 하면 분명히 의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입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서울의 대출 규제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 상당히 입찰 경쟁이 적다 보니까 이제 다가구 주택 낙찰 하나 받아볼까 하면서 경매 입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그에서 우선 면제권 또는 입찰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물건들을 허그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허그에서 입찰 들어오는 물건들을 사전에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그 내용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건 송달 내역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한 땡땡땡땡이라는 그 권리자가 경매 속행 신청이라든지 기타
문건 송달 내역에 자주 등장을 하면 허그에서 입찰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해당 물건은 허그에서 어떤 권리 신고도 없고요, 경매 속행 신청을 한 이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아마 허그에서 입찰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물건으로 이번 회차에 위치가 마음에 들고 임대 구성만 아주 잘 된다면 충분히 입찰 검토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은 상가 부분이 없고 전부 다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1, 2, 3층 전부 다중주택으로 건축물 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 즉 신탁 대출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계 대출밖에 되지 않는 경매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1호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대출 한도는 저희가 감정가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15억까지는 최대 6억, 15억부터 25억까지는 4억, 25억 이상은 2억이 가능하다라고 규제 내용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는 경매 물건은 감정가가 16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가계대출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4억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DSR도 보기 때문에 한도는 4억에서 그 이하로 갈 수도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감정가 15억 이하의 물건들은 대출이 맥시멈 6억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플러스 요인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염두해서 경매 물건 검색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으로 얘기 드리면 이 물건은 무주택자인 분들이 최대 4억까지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세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인근에 4.5평에서 5평 사이 정도 나오는 원룸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5평 정도 나오는 건물이고요. 이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검토하는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에 옥탑층이 위치해 있습니다. 4층 옥탑층 같은 경우에는 위반으로 적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총 13개 호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는다면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월세 65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실로 운영을 하면 최종 수익률은 5.4% 정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월세 1,050만 원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니까 현장에 가서 월세 시세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차에 수익률이 5.4%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현장 가서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면 월세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익률은 같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고 이 물건이 괜찮다,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이번 회차 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검토를 해 봤는데도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음 회차 때 입찰을 하면 되겠죠. 경매 물건은 미리 현장 조사를 하면서 리스크 해지를 해나가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경매 교육에서는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풀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모르면 또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됐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을 보면 다가구 주택과 재개발 재건축을 상당히 강조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경매 교육 들어보시면 상당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